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시행되는 혈액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님들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산모님들이 오늘도 피를 뽑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피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움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임신 중에 어떤 혈액검사를 몇 번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신 기간이 40주이고 그 기간을 14주 단위로 임신 1분기, 임신 2분기, 임신 3분기 세분화하는 것과 세분화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오늘 다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임신 40주 동안 산모와 태아는 매일 끊임없이 생물학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변화를 매일 산부인과에 와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임신 기간을 구분하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산부인과에서는 표준 산전 진찰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표준 산전 진찰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비혈액 검사를 설명해 보면 임신 1분기에 착상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초음파, 그리고 임신 1분기 말에 태아 목덜미 두께를 측정해서 기형이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초음파, 그리고 임신 2분기에는 태아의 장기들이 잘 성장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초음파를 보는 정밀 초음파, 그리고 임신 3분기에는 출산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신 중에 미리 맞아두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예방접종 시간을 가지고요. 막달에는 아기가 혈액순환 상태가 좋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태동검사, 그리고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골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는 내진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혈액검사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데요. 임신 초기의 혈액검사, 임신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또는 아기에게 전염될 균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초기 혈액검사, 그리고 1차 기형아검사, 2차 기형아검사, 그리고 임신 중에 당뇨병이 생기는지 또는 임신 중에 빈혈이 있어서 산모에게 철분을 더 먹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빈혈검사, 그리고 임신 3분기에는 임신 막달검사. 막달검사는 출산을 할 때 산모가 출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신체 상태인지 아니면 임신 중에 감염된 균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예방주사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혈액검사. 그래서 보통의 임산부들이라면, 특별히 질병이 없고 건강한 임산부들이라면 임신 기간 40주 동안 총 5회의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혈액검사는 표준 5회. 물론 산모의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태아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혈액검사를 시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된 혈액검사 종류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5에서 8주경에 시행하는 임신 초기 혈액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시기에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번 임신을 산모가 건강하게 임신을 진행할 수 있는 신체 상태인지 또는 태아에게 전염될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이 혈액검사에서 산모에게 질병이 발견된다면 적각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아기에게 전염될 감염병이 있다면 적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출산 후에 신생아에게 예방 치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혈액검사를 해서 이러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혈액검사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 혈액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혈검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을 분석하는 검사인데요. 백혈구는 산모가 염증 상태에 있는 것인지 또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항목이고요. 혈색소는 빈혈이 있는지
그래서 산모가 언제부터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고요. 혈소판은 이 세포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즉 피딱지를 만드는 세포인데요. 임신 중에는 임신 호르몬과 혈장의 증가로 인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 즉 혈소판 감소층에 빠지게 되면 임신 중에 출혈이 잘 되거나 또는 출산 중에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검사를 분석함으로써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산모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혈액형 검사는요, 임신 중에는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혈액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RH형 같은 경우에는 RH- 산모가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했을 때 사산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RH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풍진 항체 검사, 풍진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풍진은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성인에서는 감염이 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임신 초기에 만약에 항체가 없는 임산부가 풍진에 걸렸다면 거의 100% 기형이 생기게 됩니다. 태아에게는 실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인데요. 이러한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다면 임신할 때 안심을 해도 되고요. 항체가 없다면 또 주의사항을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과 같이 비형 간염이나 매독 검사나 에이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임산부가 이런 감염병들이 있다면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적극 치료를 한다든지,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것들이 예방되도록 대책을 세운다든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빨간색 테두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임신 초기 혈액 검사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검사들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간 기능 검사, 간이 안 좋은 임산부가 임신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혹시 이상이 있다면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치료해야 되겠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면 유산이나 조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갑상선 약을 적절하게 임산부에게 투여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비타민 D 검사,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산부는 아기에게 비타민 D를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뼈나 다른 장기가 약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임산부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다면 보충제를 투여하게 되고,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위에 B형 간염처럼 임신 중에 또는 출산 중에 아기한테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산부가 C형 간염이 있다면 임신 중에 치료를 하거나 또는 출산 후에 신생아에게 검사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에 있는 검사는 꼭 필수적으로 또는 필요해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검사들도 하고 있기는 하죠. 신장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불규칙 항체 스크리닝 검사, 사실은 혈액형에서 ABO, RH에 대한 정보만큼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항체 스크리닝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A형 간염 검사는 위에서 보는 간 기능 검사로 어느 정도 또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반드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검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10에서 18주경에 시행하는 순차적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산모 혈액을 뽑아서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를 하는 종류로는 트리플 검사, 쿼드 검사, 통합 검사, 순차적 기형아 검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차적 선별 검사를 설명해 보면, 순차적이라는 말 뜻 그대로 1차 검사, 2차 검사 두 번을 시행하게 되고, 1차 검사는 10에서 13주, 2차 검사는 15에서 20주 사이에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여기서 이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또 설령 시기를 놓쳐서 다른 시기에 검사를 한다면 그 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검사이게 됩니다. 판독 불가 또는 의미 없는 그런 검사이므로 이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선별검사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는 확진 검사가 아닙니다.
설령 이 검사들에서 비정상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형을, 뱃속애기가 그 기형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그 비정상이 나왔을 때는 그 기형을 가질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는 그런 확진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찾는 검사라고 보시면 좀 더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의 예를 보면서 순차적 1차 기형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혈액을 뽑아서 검사실에 보내주면 검사실에서는 해당 산모의 혈액에서 PA-PPA와 HCG라는 항목의 농도를 분석하고 여기에 초음파로 측정한 태아 목덜 미 두께와 산모의 체중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의 위험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위험 확률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되면은 고위험군으로 판정하게 되고 이 기준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 되면은 저위험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이 결과에서는 기준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저위험으로 판정했고,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확진 검사 없이 한 달 후에 순차적 2차 기형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1차 검사에서도 기준 확률보다 높은 확률로 고위험을 판정받게 되면은 확진 검사를 바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순차적 2차 기형화 검사 결과를 예를 한번 살펴보면 2차 기형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산모의 1차 기형화 검사 결과가 넘어오게 되고 다시 2차 때 뽑은 피로 이렇게 알파피토, HCG, E3, 이니빈 A와 같은 4가지 항목을 추가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기형의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 기형에 대해서도 기준 확률이 있습니다. 이 기준 확률보다 높은 확률이 되면 고위험으로 판정하게 되고 이 기준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 되면 저위험으로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의해서는 다운 증후군 고위험이 나왔죠. 다운 증후군 고위험이 나오게 되면 많은 임산부들이 이 검사 결과를 보고는 뱃속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선별검사라는 의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고위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한 5에서 6% 정도 더 위험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5에서 6%라는 말은 100명의 이런 결과값을 가진 임산부를 확진검사인 양수검사를 시행해보면 5, 6명만이 실제로 다운 증후군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검사를 가지고도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확진검사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신 24에서 28주경에 시행하는, 즉 임신 2분기 말에 시행하는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랑 빈혈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산모들에게 산모님들 임신성 당뇨병 검사 왜 하시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해 보면 임신 중독과 관련이 되는 건가요? 뱃속 아기에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안 좋은 건가요? 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산모들은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산모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뱃속 아기가 태어나서 숨을 잘 못 쉴 수가 있습니다. 즉 당뇨병이 아기의 폐성숙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 시기에 선별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해당 산모를 좀 더 엄격하고 적절하게 당 관리를 시킴으로써 태어나는 아기의 숨쉬는 기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 검사는 산모들은 임신 5개월, 6개월이 되면은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뱃속 아기는 임산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철분을 뺏어가게 되므로 많은 산모들이 종종 심한 빈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심한 빈혈에 빠지게 되면 출산 때에 피를 흘리게 됨으로써 더 심한 빈혈에 빠지게 되고 또 수혈을 한다든지 또는 저혈량 쇼크에 빠진다든지 위험 상황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빈혈 검사를 시행해서 빈혈이 심한 산모를 찾아내고
그 산모에게 지금 먹고 있는 철분제를 더 늘려 먹게 한다든지 철분 주사를 투여해서 빈혈을 교정한다든지 그런 치료 목적의 이유를 가지고 이 시기에 검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35주와 37주경에 시행하는 임신 막달 혈액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분기 마지막에 임신 막달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 막달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는 출산이라는 과정은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임산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태아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험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출산 과정을 임산부가 잘 견딜 수 있는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미리 교정해서 그 출산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 혈액검사의 항목에는 임신 중에 임산부가 태아에게 전염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감염되었다면 출생하자마자 신생아는 그 질병들을 예방하는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임신 막달에 혈액검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신 막달 혈액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열 검사를 해서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을 보는데요. 백혈구는 현재 출산 전에 임산부가 염증 상태가 있는 것인지, 혈색소는 빈혈 상태가 심한 것인지, 혈소판은 지혈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검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혈액형은 출산이라는 과정은 피를 많이 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종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합한 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검사는 임산부는 출산 과정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간 기능이 나빠졌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혈액 응고 검사는 출산이라는 과정은 피를 흘리는 과정인데 적각 지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는 검사이고요. 비형 간염 검사나 매독 검사, 에이저 검사는 해당 산모가 이런 감염병에 걸렸다면 이런 감염들은 태어나는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을 하자마자 산모와 태아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런 검사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임신 막달 검사의 항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C형 간염 검사나 A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C형 간염 검사는 B형 간염 검사와 마찬가지로 산모가 C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기에게도 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후에 산모와 아기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이 걸린 산모는 굉장히 간 기능이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는 A형 간염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출산 후에 항체가 없는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기 위해서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 시행하는 혈액검사에 대해서 그 시기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검사를 통해서 해당 산모가 건강한 임신이 잘 진행되는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산모님들이 혈액검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